자, 안녕하십니까. 57페이지에 이제 139번 문제 한번 봅시다. 듀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듀레이션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듀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듀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hen가로 계산한, 현재 가치로 계산한, 해수 기간이다. 투하된 자금의 해수 기간이다. 이게 이제 듀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표체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이표체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 이제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는 이게 이제 표면 이자율이다. 이래 볼 때, 자, 표면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자금의 회수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가 빨리 이루어지니까 해수 기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듀레이션이 해수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죠. 자, 해수 기간이 줄어든다. 이 말은 가격 변동의 위험도 줄어든다 이 말하고 같죠. 그러니까 어떤 채권의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가격이 변동될 위험은 커질 것인데 듀레이션이 줄어드니까 해수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기간 자체가 짧아지니까 가격 변동의 위험성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표체의 경우는 듀레이션과 표면 이자율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이표체의 경우 무이표체는 예를 들어서 할인채라든지 복리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무이표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런 무이표체의 경우에는 hen가로 계산한 자금의 해수 기간인 듀레이션하고 만기 자체가 동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3년이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자 내는 건 없습니다. 3년 뒤에 완전히 투하된 자금이 해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이표체의 경우에는 바로 잔존 만기 자체가 듀레이션이다. 그래서 잔존 만기 자체가 듀레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만기 자체가 듀레이션이다. 자, 만기 자체가 듀레이션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잔존 만기, 남아있는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듀레이션이 줄어드는 거죠. 잔존 만기가 길면 길수록 듀레이션은 증가되는 거죠, 그죠? 자, 잔존 만기 자체가 듀레이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는 채권, 콜옵션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콜옵션. 옵션이다, 옵션. 그러니까 콜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을 만기 전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콜옵션부 채권. 자, 이런 콜옵션부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만기 전에 상환이 가능한 콜옵션부 채권이라든지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이외에 여기 특별히 이렇게 받고 이제 콜옵션 부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일반적인 경우 듀레이션과 채권 가격의 변동률과의 관계를 한번 보자. 그래서 채권 가격의 변동률과 듀레이션의 관계를 한번 보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할 때는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채권 가격의 변동률과 관련을 맺고 있구나. 그러면 이 관계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P분의 DP 이꼬로 마이너스 듀레이션 곱하기 델타 Y 이런 관계식이 있다면 그러면 P라는 게 뭐냐? 채권 가격입니다. 이게
채권 가격. DP는 채권 가격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100원짜리가 110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100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10원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100분의 10 하면은 바로 변화율이 되겠죠. 그죠? 그 변화율 100분율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 하고요. 100분율 안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P분의 DP라는 말이 바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을 말합니다. 이게.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채권 가격의 변화율과 듀레이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듀레이션이 바로 행가 잡은 해수기간인데 이게 듀레이션이고 곱하기 델타 Y다라고 했는데 델타라는 것은 변화량을 말하고 Y는 채권 금리를 말합니다. 그럼 델타 Y는 바로 그 채권 금리의 변화량을 말합니다. 변화량을 말합니다. 채권 금리의 변화량. 자, 채권 금리가 바로 뭐냐면 채권 수익률이죠.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을 말합니다. 변화량. 왜냐하면 Y분의 DY가 아니고 그냥 DY를 했으니까 변화율이 아니죠. 변화량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관계가 있구나.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럼 듀레이션은 뭐냐? 여기서 듀레이션을 보면 듀레이션은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분의 채권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따가 한번 보면 듀레이션은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분의 채권 가격의 변화율이지.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이유는 채권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서로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럼 변하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채권 수익률이 1%포인트 변할 때 채권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하느냐. 이걸 나타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권 가격이 채권 수익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채권 가격의 채권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것이 듀레이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럴 때 듀레이션을 계산할 때 여기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이 있죠.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 이 변화량은요. 변화량은 퍼센트 포인트로서 계산합니다.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요. 퍼센테이지로 계산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는데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은 퍼센트 포인트로 계산한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예를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3년 만기 연 7%의 은행채 듀레이션이 2.7이라고 하자. 3년 만기 연 수익률이 3년 만기 7% 2%의 듀레이션이 2.7이다. 자,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이 2.7이다. 그런데 채권 수익률이 6.8%에서 6.7%로 변했다. 6.8%에서 6.7%로 변했다.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얼마쯤 되겠는가?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듀레이션이 2.7이고 채권 수익률이 6.8에서 6.7%로 변했다.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얼마냐? 그럼 물으면 자, 요 식에다 그대로 잡으면 되지. 요것도 한번 잡아 봅시다.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듀레이션이 얼마? 2.7이라고 그랬지? 곱하기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이야. 근데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은 퍼센트 포인트로서 적용한다. 퍼센트 포인트는 6.8%에서 6.7%로 변했기 때문에 6.8 마이너스 6.7 하니까 0.1% 포인트 변한 거예요. 그래서 0.1% 포인트 변한 거예요. 퍼센트 포인트 변했죠? 그런데 여기서 6.8에서 6.7로 변했으니까 그만큼 떨어졌죠. 마이너스 0.1% 포인트. 자, 이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요건 0.27. 그런데 가격의 변화율은 퍼센트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지? 0.1이니까 0.27%.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0.27이니까 가격은 결국 0.27%가 상승할 것이다. 플러스니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0.27%가 상승할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은 퍼센트 포인트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퍼센트로. 그러니까 이건 바로 퍼센트가 되고 이건 퍼센트 포인트가 된다. 됐죠? 그리고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그지? 자, 이러한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럼 139번 문제 한번 봅시다. 듀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번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채권 투자액의 해수기간이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것은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검토하는 이 말하고 똑같아. 그래서 행가 해수기간이다. 그래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현금 수입 발생 시기와 규모 등 현금 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이며 만기 채권 수익률 및 표면 금리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듀레이션은 여기서 만기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달라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무이표체의 경우는 잔존 만기가 곧 듀레이션이니까 만기가 남아있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듀레이션도 증가한다. 만기가 짧을수록 듀레이션 줄어든다. 그지?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및 표면 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자, 표면 이자율, 표면 금리. 표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듀레이션이 떨어지는구나. 표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듀레이션은 증가하는구나. 그리고 표면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고 채권 수익률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자, 채권의 수익률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왜냐하면 듀레이션은 여기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듀레이션은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분의 채권 가격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에 따라서도 듀레이션이 영향을 받는다. 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3번에 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듀레이션 작아지죠. 듀레이션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 위험성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네요. 4번에 할인채 및 복리채는 무위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만기와 듀레이션이 일치한다. 채권의 만기와 듀레이션이 일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139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채권 수익률 곡선. 듀레이션이 정의자 다 됐죠? 자, 이제 채권 수익률 곡선.
채권 수익률 곡선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과 만기 남아있는 잔존 만기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곡선입니다. 근데 이는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만기 수익률과 잔존 만기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기가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3년 남았다,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동일한 신용위험이 동일하다. 그럼 국채의 경우를 한번 보죠. 국채. 그럼 국채의 경우에 잔존 만기에 따른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만기 1년일 경우는 만기 수익률이, 자, 뭐 예를 들어서 5.33%고, 자, 2년일 경우에 5.5, 3년일 경우에 5.66이다. 66%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채권 수익률 곡선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사채의 경우를 한번 보자. 회사채 신용 등급이 BBB 플러스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BBB 플러스인 회사의 회사채입니다. 회사인 회사채 만기 1년일 때의 만기 수익률이 6.55로 보고 6.5%다. 만기 2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8.00%다. 이래 보자. 자, 만기 3년이다 라고 하니까 뭐 8.55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익률 곡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채권 수익률 곡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채권 수익률 곡선에서 신용 스프레드와 기간 스프레드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신용 스프레드는 동일한 만기이면서 신용위험의 차이로부터 나타나는 채권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기 3년이다라고, 만기 3년인 국채와 만기 3년의 회사채의 채권 수익률의 차이는 8.5, 자, 이것에 8.55 마이너스 5.66 이렇게 하면 2.89가 됩니까? 2.89%가 될 것이고, 여기 신용 스프레드는, 다시 말하면 만기 3년인 국채와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고,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289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그래요. 베이시스 포인트. 289 베이시스 포인트가 신용 스프레드. 자, 그 다음에 기간 스프레드는 동일한 신용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경우에 만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채권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국채를 한번 보죠. 국채의 경우에 만기 2년과 만기 1년의 차이를 보죠. 그러면 5.55%고 5.33이니까 0.22%. 요게 기간 스프레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을 곱하면 220 베이시스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100을 곱하면 220이 아니고 22가 되죠. 자, 계산이 산수가 좀 틀렸죠. 하나, 둘, 100을 곱하면 22 베이시스 포인트 됐죠.
자, 그래서 만기 수익률과 잔존 만기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간 스프레드와 신용 스프레드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4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채권 수익률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신용 위험이 동일한 무이표 채권의 만기 수익률과 채권의 잔존 만기의 관계를 나타낸다. 맞고요. 여러분, 채권 수익률은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상승행이죠. 근데 이 관계가 상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락행도 있고요. 굴곡행도 있고 수평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상승행이고 이거는 하락행이고 수평행이고 굴곡행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게 상승행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상승행이다. 그 다음 3번에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금리 하락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자,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 요것보다는 요게 훨씬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회사채의 경우.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다. 금리가 6.5에서 1년, 만기 1년, 2년, 3년. 야, 1년 뒤에는 6.5인데 2년에는 8%, 3년에 8.5.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겠구나. 근데 이게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1년 만기 5.3, 2년 만기 5.5, 3년 만기 5.66, 별 차이가 없지. 그래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 이게 지금 상승의 경우에.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리고, 4번에 신용위험이 큰 무이표 채권일수록 신용 스프레드가 크다. 신용위험이 클수록 신용 스프레드가 크겠죠. 만일에 이 회사채가 아니고 은행채가 하나 있다라고 하자. 그럼 은행채의 경우에는 요렇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년 만기의 은행채, 3년 만기 은행채의 만기 수익률이 7.66%다. 요게 6.5니까 6.66이다. 6.66%다. 6.67%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요 스프레드가, 신용 스프레드가 0.01밖에 안 되지. 0.01%. 이거는 0.01%니까 1 베이시스 포인트밖에 안 된다. 그죠? 이와 같이 국채와 비교해서, 국채가 가장 안정적이니까 국채와 비교합니다. 국채와 비교해서 국채가 가장 안정적이니까 국채와 비교해서 신용위험이 작으면 작을수록 신용 스프레드가 작겠지. 신용위험이 크면 클수록 신용 스프레드는 커집니다. 그래서 14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41번 한번 봅시다. 2년 만기 은행채의 해물 이자율이 4.55%고 2년 만기 국채의 해물 이자율이 2.15%라면 2년 만기 은행채의 신용 스프레드는, 그래, 은행채의 신용 스프레드를 구하니까 국채와 은행채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되겠지. 그럼 4.5에서 2.15를 빼면 되죠? 4.5에서 2.15를 빼면 2.4%야. 그래서 2.4%인데 2.4%는 100을 곱하면 240 베이시스 포인트. 그래서 240 베이시스 포인트. 3번이 정답이죠. 다음 142번에 잔존 만기 1년의 국채금리가 1.95고 잔존 만기 2년의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 스프레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1년과 2년의 기간 스프레드는 2.15 마이너스 1.95가 되겠지. 2.15 마이너스 1.95 하니까 0.2%다. 0.2%는 베이시스 포인트로 하면 100을 곱하니까 20 베이시스 포인트. 20 베이시스 포인트. 이것이 바로 기간 스프레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됐죠? 기간 스프레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에 컨벡시티 들어가야 되는데, 컨벡시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